예, 여러분.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살인 사건들이 이렇게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세계 다른 나라는 어떤 상황인가 좀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 이게 과연 특별한 상황이 문제가 있는 상황인가 이런 걸 조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그 너무나도 그 어처구니없고 끔찍한 종로 여관의 방화 사건, 방화 살인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그러니까 모든 이를 분노케 한 그러니까 호주로 도망간 그 모친 포함 그 살인마 사건이 있었고, 최근에도 또 모친을 청부 살해한 또 살인마 사건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인 두 사람의 남녀가 한 사람의 여자를 죽인 사건이 또 오전에 있어가지고 이제 논 시골에다 버린 그런 사건이 있는데, 또 최근에도 또 두 사람의 남녀가 한 여자를 때려서 차 속에다 넣고 그런 사건. 그래 놓고선 그냥 아이 뭐 자수하면은 상당히 죄가 가볍겠지 하고 한 식으로 일부는 또 자수도 했죠.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제 이런 것이 또 더 우리가 우려가 되는 것은, 과거에 뭐 강호순, 유영철 같이 전문 흉악 연쇄살인범 뭐 이런 경우라면 뭐 그런 사람 그런 자도 뭐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겠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이전 사건 이전까지는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던 인간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뭐 순간적인 혹은 쌓여온 그런 원한 같은 것이 있을 때, 예? 이런 것을 이제 그 분을 여러분도 뭐 누구나 다 그런 겪죠. 상대방이 나한테 부당하게 대해주고 여러 가지 분하고 억울한 그런 게 있을 때 터뜨리고 싶지만은 이렇게 분을 사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분을 사귀고 사는데 이게 되게 또 평생 가는 것도 흔합니다. 예? 과거에 택시 운전사한테 모욕적인 말을 들은 거 30년이 넘어가고 뭐 그런 식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그러니까 평생 두고 안고 사는 것보다, 이런 잠재 심리에 이렇게 삭히고 사는 것보다 한 번에 화풀이 해버리면은 이런 특히나 이제 그런 어떤 영적인 그 급이 낮은 그런 사람들 경우 그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그 자체 어떤 잠재 심리적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이전에 공약 때에서도 분명히 말했었죠. 사형제는 안 된다. 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인권 보장을 위해서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원래 좌파라는 것은 이제 그, 그 사회 체제 내에서의 불만 세력이기 때문에 범죄에 관대한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호주의 경우도 과거에 영국의 범죄자들을 모아둔 곳이기 때문에 그쪽은 범죄에 상당히 관대하죠. 네. 이렇게 해서 그 정부가 그전에도, 그러니까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다 제대로 된 보수 정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만, 어떤 자기 손에 피 하나 묻히기 싫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 그렇게 이제 사형 집행 같은 걸 안 했죠. 박근혜 대통령도 말로만 그랬고, 선거 때 말로만 이제 그냥 사형제 존속해야 된다. 남을 죽이면 자기도 죽일 수 있어야 된다. 죽을 수 있다는 생각 가져야 된다. 그런 소리 했지만은 뭐 결국은 뭐 임기 동안 하나도 없었고, 이런 것이 이제 대통령 정도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과거에 우리가 역사에도 봐왔듯이 그게 어디 보통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사람 몇십 명 정도는 이제 그 사람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손 하나 깨끗이 이렇게 임기 보내려고 대통령 한다는 거, 그거는 애초부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그 무고한 사람 50여 명 가까이, 그것도 젊은 생명만을 얘기한 겁니다. 죽게 했고,
그 박근혜 대통령은 그 세월호 300명을 또 죽게 했고, 이것이 뭐 직접적인 뭐 어떤 무슨 뭐 선동하는 사람의 그런 거에 구애에 맞춰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대통령이란 직위는 그만큼 이제 그렇게 운명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직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이제 사회 기강 살리는 데 있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용기를 얻고 이렇게 좀 뭔가 결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방면으로 그 사람으로 인해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하튼 그건 그렇고, 최근에 이렇게 뭐 살인 사건이 빈번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검찰에서도 말은 했습니다. 앞으로 살인 그런 거 형악범은 뭐 사형 이상 구형 무기 이상 구형하겠다. 그러면서 또 누가 좌파 정권 아니랄까봐 치하 아니래 좌파 정권 치하 아니랄까봐 뭐 단서를 답니다. 뭐 성폭행 살인은 앞으로 엄벌에 취한다. 사형 구형을 하겠다. 이렇게 아니 이렇게 무슨 살인하면 다 그렇게 무슨 뭐 강간범에 의한 성폭행 살인만을 생각하는데, 최근에 살인 사건 보십시오. 성폭행 살인 뭐 열에 하나 한두라도 됩니까? 이것은 이제 고전적으로는 옛날엔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특히 이제 그러니까 역사 시대 중고대 중세고대에는 이것은 이제 여성을 서로 쟁취하는 것이야말로 남자들의 경쟁은 그 자체고, 그로 인한 패배자가 이제 비겁한 방법으로 여성을 쟁취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처절한 응징 대상이 있기 때문에 성폭행은 이제 살인과 동등하고, 그로 인해 또 성폭행을 한 자는 또 잡힐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죽일 수밖에 없었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만, 근래에도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지배 계층이, 이건 다른 편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권리를 높이고 그 어떤 사람 경쟁 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여성을 어떤 감추고 그런 이제 그 성개방을 억누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우리 나라 법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그걸 많이 막고 있습니다만, 해외 SNS를 통해서 이미 다 거의 개방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젊은 사람들 남성들이 특히 이제 헬조선 88만 원 힘들게 살아도 여성에 관한 거는 비록 이제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고 좀 변태적인 방법이지만 많이들 해소하고, 이것 때문에 큰 죄를 저지를 정도의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뭐 살인을 하면 그냥 강간살인, 성폭행 살인이나 생각하면서 그 연관 지는 것, 그런 자세부터가 일단 잘못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검찰에서 한다는 소리가 성폭행 살인 이런 거는 아주 그러면서 뭐 사형구형을 하겠다. 그럼 성폭행 아닌 살인은 그럼 상대적으로 선처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또 뭐 가정폭력에 저항해서 살인은 어떻게 정상 참작을 하겠다를 애초부터 그 가이드로 내놓습니다. 아니 이미 일어난 살인 사건이나 그런 상황에서 뭐 그 경우에 따라서 진짜 정상 참작 같은 거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온 게 중국의 고전에 끼기도 뭐한 소설인 수호지이죠. 거기 있는 살인자들이 모여서 이제 자기가 정의로운 자인 양 모여서 그렇게 무슨 도둑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뭐 일을 꾸미는데, 그 사람들도 다 살인자들인데 뭐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놓고 그걸 어떤 정당화하는 거죠. 이제 그래놓고, 그러니까 수호지와 같은 그런 이념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이제 폭력 저항 살인 그런 것을 애초부터 이제 경감하겠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뭐 객관적인 폭력, 이걸 또 반드시 가정에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뭐 그런 거에만 국한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결국은 상대에 불만이 있다면은 살인해도 좋다, 이런 얘기를 공표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이야기만 구실만 잘 갖다 붙이면은 그게 된다, 그런 이야기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정책들이 얼마나 이제 이 분위기상 이제 그 살인에 근접한 어떤 저질적인 인간, 좀 급이 낮은 그런 이제 단순한 인간들 사이에서 얼마나 그 아슬아슬하게 내가 이렇게 분을 품고 관을 사귀면서
그냥 분해하면서 앞으로 살아야 할까? 그것보단 차라리 그냥 해치우고 감옥 들어가서 뭐 거기서 그냥 밥 먹여주는 거 몇십 년 그냥 살자. 이런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뭐 정상적으로 의식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특히나 무의식적인 판단이 아주 강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영성적 그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업 자체가 이것을 이런 이제 어떤 단순하게 자꾸 갚아내야 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오히려 더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영성적 자아가 지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 거, 이런 것은 진짜 이제 일반적인 사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 특히 얘기하는 건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더한 것 같다. 이런 것이 제발 착각, 잘못된 판단이길 바라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어떤 중범 살인에 대한 관대함을 천명한 정권이니만큼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 이제 여성에 대한 권익을 옹호한다, 여성부를 신설한다 이런 면에서 또 뭐 여성을 어떤 뭐 성추행이라든지 인권을 그 침해하는 거 전부 단속하겠다면서 여자가 전화 한 통만 걸면은 아무에게나 강간했다. 그 남자를 곧바로 구속시키는 그러니까 유명 인사인 주병진 씨도 그 무명 보통 그냥 여자의 필부 필녀의 그런 전화 한 통으로 구속이 돼서 아주 큰 이제 사회적인 그 피해를 받은 바가 있죠. 이런 사례들이 김대중 정부에서 그 보통 여성들이 그냥 순간적인 판단에 의한 전화에 의해서 남자들 여러 사람들이 구속되고 그래 심지어는 사소한 성추행 시비도 아주 중범죄로 인식돼서 당시 사회 분위기가 이제 여자를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이게 자살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통계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그 이전 정권의 막걸리 보안법에 의해서 뭐 국정원이 함부로 사람을 잡아가뒀다. 이것보다 아마 수가 더 많을 겁니다. 더 큰 인권 침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렇게 그 살인일에 대한 관대한 사회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전문 연쇄 흉악살인범이 아닌 사람이라도 단순하고 저질적인 영적 수준의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아예 저지르고 그렇게 살아버리겠다는 자들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서 안 당해도 될 살인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임기 동안에 아마 광주 사태의 그 사망자 그런 이제 지금도 계속해서 그냥 뭐 80년대의 뭐 정권의 억압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 많이 얘기하고 뭐 인문사 물론 그거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크게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리고 게다가 이제 공적 기관이 그랬으면 물론 더 잘못한 거고 이제 저급한 이제 그 사적 인간이 한 것보다 더 큰 문제이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런 살인 범람은 이것도 비록 행위자는 그러니까 사적 인간들이지만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결국 정부의 그런 이제 그런 어떤 진보 어떤 관대하고 이제 뭐 인간답게 살자 뭐 이런 여러 관대하게 살자 이런 어떤 허울 좋은 착한 척 이런 것이 범람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공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저희가 주로 많이 하는 강의가 영성 강의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 경우에 따라서 자꾸 그 인간 개인의 책임으로 분해하는 것보다 인간의 업이 아니냐. 물론 크게 보면 그렇게 되지만 이건 지금 생각할 필요가 그렇게까지 뭐 생각할 건 아닙니다. 그 개개인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그리고 우리 보면은요 또 지도를 꺼내게 되는데요. 우리 보면은 이건 다시 제가 교재로 쓰고 있는 이 생애를 넘는 경험에서 지혜를 구하다의 178페이지 118페이지 죄송합니다. 118페이지 여기도 이제 사형제 폐지 여부는 국민 수준에 맞춰야 한다. 요런 말이 나와 있는데 그에 따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얘기도 있지만 여기서 또 특기할 것은 우리나라라는 이제 특정 상황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여기 중국입니다. 한국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 가까운 친구 비슷한 크기 나라는 없고 이제 큰 나라들을 이제 옆에서 데리고 있죠. 그리고 중국은 30대 1입니다. 인구의 비율이. 그리고 이제 같은 동양권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성적인 강의를 합니다. 그 어떤 동양의 전생을 가지고 동양권 문화에 로 영적 수업을 하는 영혼들이 이곳으로 많이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중국이냐 한국이냐 이렇게 태어납니다. 예? 그러면 31개의 영혼이 태어난다면 30개의 영혼은 이쪽에 태어나고 하나는 이쪽에 태어나죠. 그러니까 이 한국은 또 그만큼 역학적인 사명이 있는 사람들, 그런 지정학적인 역학으로 그런 사람들이 태어난다는 자부심을 가지기도 하는데, 문제는 인간이 이제 여기서 업을 해소하려고 태어나면은, 그러면서는 또 아까도 대통령이란 지위는 뭐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어떻고 그런 위치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 개개인도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업을 해소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영혼과 업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납니다. 이 동양권에 몰아서 한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흉악범, 한두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사형을 시킵니다. 뭐 그게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는 뭐 그런 얘기 정도가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그 전에 그런 그냥 아주 평범한 그냥 부유한 집에서 사는 음대생인가 그런 사람이 이제 어디 차를 몰고 가다가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여인 치였는데 쓰러졌는데 그냥 써서 손해배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러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서 그 사람을 죽였죠. 어떻게 죽였는지 해가지고. 근데 그 젊은이가 대학생밖에 안 되지만은 결국 사형을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여튼 중국에서도 한두 명이라는 죽여도 이렇게 사형을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살인으로 인생의 업보를 하려고 여기서 해소하려는 사람은 중국에서는 곧바로 응징을 받고 평생 감옥이라든가 그냥 사형을 당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다른 다양한 업 해소에 좀 불리합니다. 이제 그 사건만 탁 치르고 그냥 곧바로 지구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근데 한국은 뭐냐? 그렇게 뭐 다양한 살인을 해도 이 생활은 보장됩니다. 한국에서 얼마든지 일생을 마칠 수 있고 평생을 다 마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으며 그런 이제 다른 방법으로 업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을 통해서 업을 해소하기에 한국처럼 편리한 곳이 없습니다. 중국에 비해서. 그러면은 30일로 얘기를 했지만은 가령 3,100명의 사람이 살인의 업보를 해소해야 할 영혼이 한국이나 중국에 태어나려고 한다. 그런데 3,100명이 원래대로 균등하게 가려면 3,000명은 중국에 하고 100명은 한국에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혼들이 천상에서 생각할 때 태어나기 전에 사람을 죽이고도 이게 좀 내가 좀 저 인간으로서의 삶을 좀 더 누리고 여러 가지 좀 갱생도 하고 때로는 뭐 목사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은 목사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살인 전과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어떤 갱생을 한다 그런 식으로 뭐 하면서 결국은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뭐 행세를 합니다. 그런 경우도 한 몇 번 봤습니다. 3,100명의 사람이 3,100명의 영혼이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그 3,100명 중에 아마 절반 이상이 한국으로 나려고 할 겁니다. 예? 아마 뭐 최소한을 따져가지고 그래
한 1,500명씩, 1,600명? 예? 그렇게 태어나. 그러면 한국의 그 살인의 업보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나는가는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예? 중국에는, 예? 중국에는 13억 명 중에 1,500명이 내려왔다. 1,600명이. 한국에 5천만 명 중에 1,500명이 내려왔다. 13억 명이 1,500명의 살인자를 감당하는데 1,550명 딱 반으로 나눠서 3,100. 여기 5천만 명이 1,550명의 살인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살인자의 업을 해소해주고 이제 지상에서 그들의 영혼을 단련시켜주고 갱생하여주고 잘 키워주고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게 참 잘 해주면 그 참 칭찬받을 일이죠. 근데 이 나라가 그럴 만한 감당할 능력이 되는가? 에? 그것은 진짜 참 더 생각해보고 그 어떤 진보 정권이 과연 이제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큰 봉사를 해가지고 중국이 또 맡아야 할 그 수많은 살인 업보자들을 이제 우리가 다 떠맡아서 실제로 근래 이게 그 현생에서도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영성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한국에 태어나지만 실제로 중국에 사는 사람들이 같은 중국인끼리도 한국에 와서 살인 행각이 이 책에서도 나왔지만 이 책이 나온 6년 전에도 나왔지만 최근에도 몇 번씩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에서는 살인을 하면은 엄벌 사형을 받을 위험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럴 염려가 없으니까 한국에 와서 하는 것이죠. 이런 이러한 현상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현재 어설픈 진보 정권의 이런 어설픈 이제 그 범죄의 관대함 예? 그리고 뭐 살인하면 그냥 자꾸 성폭력 문제에만 자꾸 연관을 지어서 문제를 희석시키는 거. 실제로 최근에 일어난 살인 성폭력하고는 한 열에 하나도 되지 않는데. 하여튼 이런 그릇된 이념인식을 우리가 제대로 고쳐주지 않으면 이 나라의 앞은 상당히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이런 이제 지금 뭐 그냥 뭐 북한 문제, 뭐 평창 문제, 뭐 다른 문제도 뭐 많지만 그건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또 더 얘기 안 하는데 뭐 평창은 뭐 4월까지 북핵 해결만 되면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용히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잘 해낼 거니까 그건 조용히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살인자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 이런 분위기 조성, 살인 분위기 조성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다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